오늘은 채권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즉 돈을 빌려온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써준 발행한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돈을 갚겠다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빌린 돈의 액수와 이자는 얼마를 받겠다, 빌린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것이겠죠. 즉 원금과 이자율, 만기가 적힌 문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정기 적금 통장이나 어떤 보험증권 같은 것, 장기 종신보험 같은 노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죠. 그런 것들이 채권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만기 이전에도 중도 매매가 가능하며 수익률도 오르고 내립니다. 채권의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 수익이란 채권 자체의 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다음, 채권 금리, 즉 이자율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 따를까요? 바로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해서 받을 금리가 1년에 3%인데 물가 상승률이 7%라면요. 예를 들어 고철을 예로 들어 봅시다. 실물 고철 가격이 1년에 7%가 상승한다면 고철을 사서 팔겠죠. 이자도 얼마 안 되는 적금을 들거나 채권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봐야만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은행이 자기 생각대로 정한 금리, 이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언제나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 즉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채권의 자본 수익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채권의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이 있는데, 자본 수익은 금리가 변동하면서 생기는 채권 가격의 변동에서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아울러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도 다른 자산처럼 상승과 하락을 합니다. 원인은 금리의 변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친구가 원금 1억을 갖고서 연이율 2%에 만기가 10년인 채권을 며칠 전에 구매했습니다. 1억에 대한 연리 2%의 금리에 연간 이자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10년의 이자의 합은 2천만 원이 되겠죠. 10년 후 만기에 받게 될 금액은 원금 1억과 이자 수익 2천만 원을 합친 금액으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리가 갑자기 5%로 상승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친구 영철이가 같은 1억으로 10년 만기 5%의 이율을 적용한 채권을 구매했습니다. 10년 후 영철이는 원금 1억과 10년간의 이자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며칠 상관에 이런 일이 생겼죠. 철수는 배가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철수는 며칠 전에 샀던 10년 만기로 동일한 원금이지만 금리가 낮아서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될 채권을 팔아버리고 영철이처럼 5% 이율이 적용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될 채권을 지금 새롭게 구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춘자에게 철수 자신의 1억 2천만 원 수익 확정 이전 채권을 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춘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1억으로 10년 만기 연간 5% 이율의 채권을 사면 만기에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데 왜 영철이의 1억 2천만 원짜리 채권을 사겠습니까? 친구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꼭 사야만 한다면 금전적 손해는 또 안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억으로 10년 후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때의 수익률과 동일한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금 춘자가 철수의 1억 2천만 원 채권을 삼으로써 잃게 될
즉 지금 구매하면 얻게 될 이자 수익금 5천만 원 중에서 철수의 이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 2천만 원을 뺀 차액 3천만 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방법은 철수의 채권원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깎아주는, 즉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춘자는 3천만 원의 수익을 미리 거둔 셈이어서 지금 1억 5천만 원 수익이 확정된 채권을 삼으로써 10년 후에 얻게 될 수익 5천만 원과 동일한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철수편에서 보면 채권 가격의 할인으로 인한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의 채권의 매도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5%였던 금리가 갑자기 2%로 내려갔다고 가정하면 1억의 원금과 10년의 만기라면 이제는 채권 가격이 3천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상관관계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는 것 아시죠? 이전에 5% 금리가 적용된 1억 5천 수익 확정 채권을 구매한 사람은 지금 2% 금리일 때에는 총 수익 1억 2천 확정 채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보다 3천만 원의 수익이 더 크므로 신규 구매자가 이전 채권을 사려면 이전 구매자의 총 이자 수익금 5천만 원에서 신규 구매자의 총 이자 수익금 2천만 원의 차액 3천만 원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액 3천만 원을 보상하면서 채권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통해서 보면 채권 가격이 이자 총합의 차이만큼 3천만 원이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점이 확인됩니다. 금리 하락기에 채권 매도자는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뻔한 역의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헷갈리지 말고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빨라서 놓친 부분은 구간을 반복해서 듣고 메모도 하시면서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채권의 기초 상식의 핵심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멋진 부자, 명석한 투자자가 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